지난 한 주간의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경에서 이스라엘 군 차량을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유엔 평화 유지군 등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고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제재를 6개월 연장할 것으로 합의하면서 앞으로의 러시아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유혈 충돌로 28일 이스라엘 군인 2명과 유엔 평화유지군 1명이 사망했습니다.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이후 가장 큰 충돌로 앞으로 두 국가의 무력 충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경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인근의 셰바 농장지대에서 이스라엘군 차량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소행이라 보고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 영토를 향해 박격포탄 최소 50발을 발사하고 전투기로 공습을 가했습니다. 헤즈볼라가 발사한 미사일에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군은 어떤 전선에서도 무력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공격의 배후에 있는 자들은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교전으로 이란 장성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이란 정부는 미국을 통해 이스라엘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아들을 암살 목표물로 지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지금의 양국 관계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며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양국 관계 간에 긴장 관계가 있었지만 역대로 오바마 대통령처럼 나빴던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이어 이스라엘이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나 이란 핵 협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협력에 있어 이스라엘로부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네타냐후 총리의 3월 7일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초청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한껏 자극한 상태입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오더라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며 맥케인 위원장은 베이너 의장이 네타냐후 총리 초청 문제를 사전 상의하지 않는 데 대해선 오바마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은 점을 감안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연장하고 제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담 후 EU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또 EU는 러시아 당국자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 관련자들 등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해 9월 평화협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추가 제재를 마련하는 작업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작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를 포함한 제재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제재는 오는 3월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베르트 쿤더스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오늘 모든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제재 연장에 찬성했다면서 러시아에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EU는 제재 수위를 높여 작년 7월에는 경제 제재까지 시행했습니다. 이후 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가 겹치면서 러시아 경제는 크게 나빠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EU가 러시아 기업들의 차원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EU는 다음 달 12일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추가 제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발표 이후 대응으로 보여지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교전 사태를 중단시키기 위한 정부와 분리주의 반군 간 평화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양측 간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지 시간 1일 지난 24시간 동안 반군 공격으로 정부군 병사 13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 블라디미르 플레보이는 이날 데발체베를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반군이 데발체베 인근 몇 개 마을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발체베는 반군 점령지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잇는 교통 요충지로 정부군 측은 그동안 통제해온 이 도시의 일부를 반군이 점령했다고 밝혔으며 AP통신은 10여 대의 우크라이나 정부군 탱크와 군용 차량들이 전력 보강을 위해 데발체베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평화 협상이 무산된 책임을 두고도 쌍방이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 2대가 영국 남부 영공을 근접해 비행한 것에 대해 지난 29일 영국 외교부는 항의했으며 또다시 30일 러시아 참모총장은 올해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본격적인 행동을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천 저널리스트 고토 겐지 씨의 친구들이 겐지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며 그의 희생을 추모했습니다. 이를 겐지 씨의 친구들은 그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 I am 겐지에 올린 글을 통해 고토 씨의 기독교인으로서의 행한 일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이날 새벽 고토 겐지 씨의 살해 영상이 공개된 직후 I am 겐지에 가장 먼저 게시된 코멘트에서 친구들은 아직 믿을 수 없다. 지금까지 느낀 적이 없는 깊은 절망과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이 일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큰 슬픔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또 I am 겐지를 통해 수만 명으로부터 겐지 씨에 대한 연대의 마음과 기도가 전해져 우리는 국경을 초월하여 겐지 씨가 이룬 일들의 대단함을 매일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출신인 고토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90년대 도쿄에서 인디펜던트 프레스를 설립한 후 세계 각지 분쟁 지역에 참상을 알려온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 자료를 활용해 일본 내 대학교와 중학교 등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분쟁 지역 아이들의 삶을 전했고 일본 유니세프 협회에도 협력해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 자신에 앞서 IS에 붙잡힌 유카와 하루나 씨의 정보를 얻고 IS가 장악한 지역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도하고 싶다는 말을 현지인 가이드에게 남긴 뒤 시리아로 들어갔다가 실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